네, 이 장은 먼저 언어에 대한 정의를 할 거고요. 여기서 우리는 원래 목적이 고급 언어죠. 고급 언어인데 고급 언어 컴파일러를 만들기 전에 고급 언어보다 훨씬 단순한, 매우 단순한 언어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매우 단순한 언어를 형식 언어라고 해요. formal language. 그리고 그 형식 언어에 대해서 문법을 작성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고급 언어, 자바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고급 언어를 정의를 하고 그 고급 언어에 대해서 이를 기술하는 문법 오토마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언어를 매우 단순한 언어를 소개를 하고 그 언어에 대해서 문법을 기술하는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고급 언어에 대해서 문법을 기술하고 오토마타를 만드는 그런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언어를 정의를 하고 형식 언어 정의하고 형식 언어에 대한 문법을 기술하는 방법을 2장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형식 언어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 형식 언어는 먼저 언어라는 것은 언어의 구성 요소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한국어, 영어, 자연 언어로 얘기하면 그 언어의 구성 요소가 있을 텐데 구성 요소가 뭐가 있죠? 본질적인 질문으로 언어가 뭐예요? 언어가 뭐예요? 의사소통하는 도구,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죠. 그건 이제 언어의 필요성 관점이고요. 언어를 정의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의사소통할 때 뭐로 의사소통을 해요? 말이나 글로. 그 말과 글의 대상은 뭐예요? 내용. 말과 글의 내용은 문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문장들의 집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한국어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배워왔지만 새로운 언어, 영어나 일본어를 배운다고 하자. 영어나 일본어를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내용을 문장으로 쓰거나 말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언어를 배우는 거죠. 결국 언어는 문장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축구를 좋아한다. 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기 축구에 갔다. 문장들. 근데 문장들이 정말 매우 많죠. 그래서 언어는 문장들의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죠. 그럼 뭐예요? 단어들이죠, 단어. 명사, 동사. 나는 축구를 매우 좋아한다. 단어들이죠. 그래서 언어를 우리가 명확하게 기술을 하려면 종이에다가 영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를 만약 조금 이해가 조금 그런데 지구가 멸망했다고 치자. 그래서 한 50만 년이 지났어. 아무도 살아남지 않았어. 근데 그 후에 새로운 인류가 다시 탄생을 했어. 그때 그 50만 년 전에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이 의사소통 도구로 언어를 사용했을 텐데 그 언어가 남아있어. 글로서 남아있어. 명확하게. 그때 이제 만약 영어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사람들 영어를 썼던 사람들이 어떻게 썼는지를 그대로 명확하게 기술을 하려면 먼저 단어들을 쭉 나열해야 되는 거죠. 명사들 쭉 나열하고 동사, 형용사, 부사, 관형사들을 쭉 나열하는 그게 가장 기본이죠. 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처음 배울 때도 단어부터 배우잖아요. 그래서 단어들의 목록. 그 단어들의 목록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엔 문법이 필요해요. 문장을 구성하는 신텍스, 문법. 그래서 물론 문법은 조금 자세하게 얘기하면 세분화가 되긴 하는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신텍스라고만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어 목록하고 문법 규칙이 필요한 거죠. 의미는 여기서는 우리가 다루지 않으니까 빼고요. 원래 자연 언어에서는 나는 축구를 매우 좋아한다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까지 매핑이 돼야 되지만 그 부분은 제외하고, 그래서 단어들의 목록을 형식 언어에서는 알파벳 T 집합이라고 해요. 단어들의 집합. 알파벳 T의 집합. 그럼 우리는 매우 단순한 언어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어휘가 A, B 두 개만 있는 단어, 알파벳 집합, 단어들의 집합을 정의할 수 있죠. 또는 컴퓨터에서는 우리는 0, 1밖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0, 1 두 개의 알파벳만 있는 알파벳 집합. 이렇게 어떤 언어를 정의하기 위해서 단어들의 집합을 정의하는데 형식 언어에서는 통상적으로 알파벳 T 집합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파벳 T 집합은 내가 0, 1 두 개만 사용할 거야.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는 거고, 난 A, B, C만 사용할 거야. 그러면 A, B, C로 정의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단어들의 집합. 그러면 단어들의 집합이 있으면 이 단어들을 나열해서 문장을 만드는 거죠. 그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 알파벳 T 집합을 0, 1이라고 했다면 0, 1로 만들 수 있는 문장들은 가장 짧은 게 물론 이제 null string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예외고, 가장 짧은 게 0. 만약 앵무새가 있다고 하자. 앵무새가 말하는 단어가 두 개밖에 없어. 안녕하고 밥 줘하고. 이게 안녕이고요. 이게 밥 줘예요. 두 개밖에 없어. 그럼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문장들은 안녕 또 하나의 문장이 될 수 있고요. 밥 줘도 될 수가 있고요. 안녕 안녕이 될 수도 있고요. 안녕 밥 줘. 밥 줘 안녕. 밥 줘 밥 줘. 길이가 2인 문장. 그 다음에 이제 길이가 3인 문장.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밥 줘. 네. 8가지가 가능하겠죠. 길이가 4인 문장, 길이가 5인 문장, 길이가 n인 문장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문장 후보예요. 만약 앵무새 언어가 안녕하고 밥 줘를 길이가 하나든 길이가 10이든 길이가 100이든 모든 걸 다 언어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두 개의 어휘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문장들은 무한대죠. 무한대. 그래서 언어를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떤 앵무새는 모든 경우를 다 언어로 하지 않고 얘는 안녕 밥 줘 안녕 안녕 요 세 개만 말해. 문장을. 다른 건 안 해. 그럼 요 문장 세 개만 그 앵무새의 언어로 정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 어휘 집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문장들을 T 스타 집합이라고 해요. T 스타 집합은 길이가 0인 거, 길이가 1인 거, 길이가 2인 거, 길이가 n인 거. 엡실론부터 0, 1, 00부터 이걸 T 스타 집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null string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잖아요. 이걸 문장으로 넣어야 될까? 빼고 싶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t 대거라고 해요. t 플러스. 그러면 t 대거는 결국 t 스타에서 엡실론 하나만 뺀 거죠. 집합이죠. 문장들의 집합. 그래서 t 스타 집합에서 null string만 빼면 t 대거예요. 그래서 이게 슈퍼스크립트 위첨자로 플러스라고 쓰면 1승 이상 얘기를 하고요. 위첨자로 스타를 사용하면 0승 이상. 0승이면 null string 되니까요. 길이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파벳 집합을 정의하고 그 알파벳으로부터 생성할 수 있는 모든 스트링 집합을 정의를 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언어는 이 모든 스트링 집합을 언어로 정의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언어는 이 중에서 특정 유형만을 언어로 정의할 수도 있죠. 만약 이 모든 스트링 중에서 특정 유형만을 언어로 정의하려면 그러면 제약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제약 조건. 예를 들어서 나는 0의 n승, 1의 n승, n은 1 이상인 이런 유형들만을 어떤 언어로 정의하고 싶어. 그러면 이 t 스타 중에서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부분 집합으로 요 유형만. 그러면 0, 1이 하나인 거, n이 1일 때 0011, 000111. 그러니까 0이 n번 오다가 그 뒤에 1도 0 개수만큼 같은 이런 제약을 만족하는 것들만 언어로 정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알파벳 T 집합이 먼저 있고 알파벳 T로부터 T 스타 집합, 스트링 집합들이 있는데 그 스트링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언어를 정의하는 거죠. 부분 집합은 이게 같아도 부분 집합이 T 스타는 T 스타인 경우도 부분 집합에 속하죠. 서브셋의 범위에는. 그래서 이제 형식 언어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는 문제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알파벳 T로부터 구성된 스트링 000111 이런 스트링 그 스트링을 우리는 앞으로 오메가라고 표시할 거예요. 알파벳 T로부터 뭐 01이라면 010101 뭐 000111 이런 스트링들을 오메가라는 노테이션으로 표현을 할 거라고.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그래서 오메가를 보면 이게 알파벳들의 시퀀스, 스트링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스트링은 스트링 길이가 있죠. 스트링 랭스. 000111 그러면 6이죠. 0101 그러면 4고 스트링 랭스, 스트링 길이를 표시할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늘 쓰는 것처럼 노테이션을 오메가의 절대값 형태로 쓰면 오메가 스트링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empty string은 아까 얘기를 했네요. empty string은 엡실론으로 표시하기도 하고요. 람다로 표시하기도 해요. 우리 컴파일러 교재에서는 주로 엡실론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근데 책을 쓰는 저자마다 교재마다 어떤 저자들은 람다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엡실론이나 람다가 나타나면 empty string이구나. empty string 길이가 0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T 스타 T 대거는 아까 얘기를 했고요. 랭귀지 L 정의하는 것도 얘기를 했죠. 어떤 제약 조건에 대해서는 여기도 기술을 안 했네요. 그 부분은 이따가 얘기를 할 거니까. 네, 이제 형식 언어를 정의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는 이제 어떤 언어가 있을 때
이 언어, 즉 T스타의 부분 집합인데 어떤 유형들만을 그 언어로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기술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기술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그런 얘기. 결국 그 언어를 기술하는 finite representation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언어가 문장 개수가 아까 앵무새 언어처럼 안녕 안녕 하고 안녕 밥줘밖에 못해. 문장 2개밖에 없어. 그냥 2개 나열하면 되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언어가 일반적으로 언어는 유한집합이 아니라 무한집합이죠. 그러니까 유한집합인 언어는 굳이 그 언어를 표현하는 방법이 필요가 없어요. 다 나열하면 되니까. 근데 그런 언어는 매우 드물고요. 일반적으로 언어들은 무한개의 문장들을 언어로 하기 때문에 근데 무한개의 문장을 다 나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 나열할 수 없으면 그걸 기술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명확하게 기술할 거냐라는 문제. 여기 방법 썼네요. 그러니까 finite set이라면 그냥 원소 나열해버리면 돼요. finite set 그래서 그 경우는 문제가 안 되고요. 근데 infinite 무한개의 문장들이 있어.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안다면 조건 제시법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웠던 집합의 원소 나열법, 유한집합. 어떤 규칙이 쉬운 규칙이 발견되면 그 규칙을 조건 제시법. 아까 0의 n승, 1의 n승. 저게 조건 제시법이잖아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조건 제시법으로 기술할 수 없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걸로 끝이지만 조건 제시법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제약 조건을 어떻게 명확하게 기술할 것인가의 문제. 그래서 뭘로 기술을 해요? 문법. 우린 이제 여기서 앞으로는 문법이라고 얘기하면 원래 문법의 의미를 그 넓은 의미는 뭐 어휘 문법, 구문 규칙, 의미 문법, 뭐 화용어는 이렇게 많이 있지만 좁은 의미로는 신텍스예요. 그래서 우린 좁은 의미의 그래머로 의미를 사용할 건데 신텍스로 기술을 해요. 신텍스가 문법이고요. 그래서 문법을 기술할 때는 각 문법은 이제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규칙들로 구성이 되고요. 그 규칙을 생성 규칙이라고 해요. 생성 규칙. 문장을 생성하는 규칙들이거든요. 문법이. 그래서 생성 규칙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 다른 방법. 언어를 기술하는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문장을 문법을 신텍스를 주면 if문의 신텍스, 그 신텍스에 맞는 모든 if문을 무한기로 만들 수 있죠. 생성 관점이에요. 문법이라는 것은. 근데 다른 관점은 인식기의 관점이에요. 어떤 기계를 하나 만들었어. 근데 여기에 if문이 좀 무한기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신텍스에 맞는 if문이 들어오면 이 인식기가 맞다라고 해주고 오케이라고 해주고 신텍스에 틀린 if문이 들어오면 그러면 fail이라고 해주는 이런 인식기가 있다고 하자. 그럼 이 인식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인풋을 다 해보면 돼요. 뭐든지. 옳은 것은 오케이, 틀린 것은 fail. 그런 인식기의 관점,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생성 규칙으로 모든 문장을 다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문법 규칙으로 기술할 수도 있고 모든 문장을 다 OK로 인식해주고 틀린 것은 틀리다라고 인식해주는 그런 인식기의 관점이 있어요. 그 언어 인식기를 오토마타라고 해요. 그래서 오토마타는 기계죠. 인식기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언어가 있고 언어 표현 방법으로 이 부분은 이제 제외하고 너무 쉬운 방법이니까 제외하고 문법으로 기술하는 방법이 있고
오토메타로 기술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고급 언어를 분석하기 위해서 문법하고 오토메타 이론을 배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다음에 조금 더 추가할 내용이 있네요. 형식 언어를 정의할 때. 아까 문장을 스트링이라고 했었죠. 알파벳 T에 알파벳들의 시퀀스 스트링이라고 했고 스트링 랭스, 스트링 길이, 스트링 랭스를 얘기했었는데 뭐 만약 두 개의 스트링이 있다면 U라는 스트링 A1, A2, AN, V라는 스트링 B1, B2, BM이 있다면 스트링이니까 컨캐티네이션 할 수도 있죠. 컨캐티네이션은 U, V 가운데 점을 쓰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고 곱셈처럼 스트링 컨캐티네이션은 당연히 U를 앞에 V를 뒤에 붙여주는 그걸 스트링 컨캐티네이션 개념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U, V의 길이는 당연히 U의 길이 더하기 V의 길이가 되겠죠. 어떤 스트링 U에다가 엡실론 널 스트링을 뒤에 붙이면 아무것도 안 붙이는 거하고 똑같죠. 널 스트링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U일 테고요. 엡실론 뒤에 U를 붙여도 당연히 U가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UV는 T스타의 원소. 그리고 UV도 T스타의 원소겠죠. 왜 U하고 V가 알파벳 T 만약 0, 1로 했다면 U도 0, 1, 0, 1로 구성되어 있고 V도 0, 1, 0, 1로 구성되어 있으면 UV도 당연히 0, 1, 0, 1로 구성되어 있겠죠. 당연한 거고요. 다음에 알파벳 저기서 이미 사용을 했었는데 0, 0, 0, 0의 3승 1, 1, 1, 1의 3승 이렇게 쓰는 게 편하죠. 그래서 A의 n승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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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n개 인 그런 스트링이고요. 그러면 A의 n 하면 n이 정수기 때문에 A의 0승도 가능하잖아요. A의 0승은 길이가 0인 거죠. A의 n승은 길이가 n이잖아요. A가 n개. A의 0승은 A가 없는 거죠. 그러면 A의 0승은 당연히 엡실론이겠죠. 자, 어떤 스트링 오메가가 있었어. 오메가의 역순 스트링의 리버스 스트링 리버스 스트링을 오메가의 대문자 R 위첨자로 오메가 R 승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이럴 일들이 많거든요. 리버스 스트링 표현 방법. 그래서 A1, A2, AN이라면 AN, AN-1, A1 오메가 R 승. 그러면 이제 오메가의 R승에 다시 R승하면 한 번 뒤집어서 또 집어졌으니까 자기 자신이 되겠죠. 다음은 지금 이제 언어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스트링이고요. 알파벳들을 쭉 연결해서 만드는 스트링. 그 다음에 스트링들의 집합이 이 언어였잖아요. 그 집합. 스트링하고 집합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먼저 어떤 언어 L이 있다고 하자. 또 다른 언어 L'이 있다고 하자. 두 개의 언어가 있어. 두 개의 언어는 둘 다 집합이라고 그랬죠. 그럼 집합이면 이제 수학에서 배웠던 집합의 속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L이라고 하는 집합, L'이라고 하는 집합, 집합 A, B 두 개를 컨캐티네이션 할 수 있죠. 카티전 프로덕트. 카티전 프로덕트를 하면은 그 의미는 이게 집합이니까 L 집합의 원소들, 스트링이죠. L 집합의 원소들을 하나 가져와서 그 뒤에 L'의 원소, 스트링을 하나 가져와서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면 LL'의 그러니까 X는 L의 원소 스트링, Y는 L'의 원소 스트링. 그 스트링 두 개를 컨캐티네이션 시킨 것들이죠.
그것들의 집합.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 개수는 몇 개예요? L의 원소 개수 곱하기 L'의 원소 개수. 이렇게 계산되죠? 그래서 수학에서 배웠던 카티전 프로덕트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저 L하고 L'이 같을 수도 있겠죠. 집합 A 곱하기 집합 A. 그런 경우에 우리는 또 n승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L 곱하기 L을 L의 제곱으로 쓰면 편하잖아요. 아까 스트링에서는 알파벳 0이 n개, 1이 n개. 저기서 0, 1은 알파벳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L이 집합이죠. 어쨌든 집합이든 뭐 알파벳들이든 반복되는 경우는 L의 n승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L은 L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L의 n승으로 쓰게 되면 L 계속 카티전 프로덕트를 여러 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L의 n승을 정의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L의 영승은 저기서 L은 집합이에요. L의 영승. L의 영승이라는 건 뭐죠? L의 영승은 엡실론 집합으로 하면 맞나요? 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에 L 스타를 정의했고 L 대거를 정의했는데요. L 스타는 아까 스타라는 게 0승, 1승, 2승, 3승, n승, 무한대승까지 합집합이에요. 그래서 L 스타는 L의 0승부터 무한대승까지 합집합. 이게 여기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만들 때는 안 그랬었는데. L 대거는 0승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 아까 T 스타 T 대거 정의하고 똑같죠.